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항상 그렇듯이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순서입니다. 비는 오지만은 주요 뉴스 산뜻하게 정리해줄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예, 산뜻한 인사 좋습니다. 자, 주요 뉴스 의미와 뒷배경 해설해줄 이동우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로 국회 원구성 상황을 좀 돌아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국회의장 선출 수순에 들어갔는데 본회의는 일단 4일로 연기하는 것을 이렇게 결정을 했죠. 네, 원래 7월 1일자 본회의 소집을 얘기를 했었다가 지금 오늘 속보가 나온 바로는 4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여야가 원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주말까지 추가 협상을 하기로 한 건데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의원총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원래 7월 1일 임시국회를 시작하자고 해서 내일 오후 2시로 본회의 소집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를 4일 오후 2시로 열어서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기로 결론 내렸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이 말은 국민의힘이랑 앞으로 좀 4일까지 협상을 지속해 나가자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4일까지 여야 협상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상당히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먼저 아시다시피 이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는 얘기고,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사개특위에 합의를 해달라 이런 네. 얘기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이 박홍근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는 이루어졌었죠. 원래 그 검찰의 6개 수사권 중에 선거사범하고 대형사고 등을 빼고 부패 금융사범만 수사권을 남겨두고 나머지 이제 4개는 박탈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사개특위를 구성을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합의했다가 이게 알다시피 이제 국민의힘 그 의원 총회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추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당내 여론이 안 좋아지고 사실은 이제 이 용화대 저 대통령실 쪽에서 좀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실 파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양쪽에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합의했다 파기한 책임이 있는 거고요. 민주당은 이제 법사위원장을 원래 준다고 그렇게 그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었는데 이 부분을 파기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좀 입장이 좀 바뀌어서 법사위원장을 주겠다. 대신에 사개특위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해달라 이런 지금 서로 이제 지금 갈등을 빚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가장 첨예한 부분인데 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입장이 아주 좀 상당히 아주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합의가 금방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4일까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날은 그냥 그 의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민주당 단독 선출을 강행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지금 4일에 임시국회 소집하려는 속보가 나오기 전까지 국회 상황이 좀 긴박했는데요. 민주당이 7월 1일에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이 여야 협의 없는 본회의 개최는 그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불법인 본회의에서는 어떤 안건을 처리하거나 의결하든지 원천 무효다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를 단독으로 처리하게 되면 국회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 저지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의장 송한석 원내수석 부대표와 원내 부대표단이 국회의장 후보자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의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만나지는 못했지만요. 지금 국회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하여튼 국회 원구성을 해야 할 텐데 이것을 놓고서 이제 여야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원구성이 지금 이제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2개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재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제 주장하는 바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단독으로 7월 임시국회 소집해서 국회의장 선출 수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조건 없이 이제 원구성 협상에 임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진표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이분의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이제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 그 만나지는 못했죠. 그래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없을 경우에 국회는 교섭단체 합의로만 운영되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국회의장 선출 규정이 생긴 이래 20여 년 동안 원구성과 관련해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회가 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일종 정책의장은 또 민주당이 이제 원구성 협상 조건으로 검수완박 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하 그리고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민주당이 말로는 그 민생을 외치면서 검수완박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합의도 깨고 법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7월 4일 날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어떤 그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 당분간은 어떤 여야 간의 어떤 줄다리기 협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구성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사개특위 참여를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이 오늘 이게 윤 대통령의 복심인 한동훈 장관의 입김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한동훈 그 법무장관을 이제 소통령이라고 지칭하면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야당의 일반적인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을 이제 소통령으로 지칭하면서 이렇게 비난을 함으로 인해서 여당 내 어떤 갈등을 유발하겠다 뭐 이런 의도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분명히 후반기 원구성 때 사개특위 논의를 같이 하자고 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는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를 거부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배경에는 소통령 한동훈 법무장관이 있다. 이렇게 우려를 말했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대통령의 최측근인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법안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사실상 지시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동훈 그 법무장관의 어떤 이 헌법재판소의 그 권한쟁의 심판을 이제 상당히 이제 이런 어떤 나름대로 어떤 기재를 활용해서 이제 비난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그 여야의 어떤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 권한쟁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제 사실상 꼬집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어차피 뭐 법무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뭐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그래서 협상이 좀 어려운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또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당대표 비서실장이 전격 사퇴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직을 전격 사임했습니다. 박 실장은 당내에서 친윤계로 분류되는 인사인데요. 오늘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저는 일신상의 이유로 당대표 비서실장직을 사임했다.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퇴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일신상의 이유다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이게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이 대표 또 친윤계 간의 세력 다툼 갈등과는 좀 무관치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진짜 배경이 뭔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뭐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친윤계와의 갈등 그리고 더 깊이 말하면 이제 친윤계 배후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불협화음 네. 뭐 이런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사면 초과에 몰려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요. 성상납 그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당 윤리위 심사가 이제 오는 7월 7일 일주일 앞으로 이제 다가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예, 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성민 의원이 전격 사퇴를 선언하면서 이른바 이제 친윤계의 고사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성민 그 대표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면서 가서 도와줘라. 그래서 이제 비서실장을 맡은 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대표 비서실장을 사퇴하는 것이니까 윤심이 여기에 실린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이제 정치권에서는 친윤으로 꼽히는 이제 박성민 의원의 비서실장 사퇴를 신호탄으로 해서 당내 주류인 그 이 윤핵관 측이 본격적인 이준석 고립 작전에 들어간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리위 징계심을 앞두고 윤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동시에 이 대표를 향한 거치 압박도 더해지는 모양새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당내에서는 이제
박 의원의 비서실장 사태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 이야기가 나면서 의원들이 이제 상당히 술렁이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네. 이제 감지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대선과 지방선거 2연승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새 정부 출범 초기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 장악력이 상당히 강해진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선뜻 그 이 대표 편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 대표를 옹호하는 뭐 그런 입장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분위기가 아니냐 그런 그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윤심 그리고 윤 대통령의 의중 이런 이야기 계속 해주셨는데 사실상 최근에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서 출국길에도 이 대표는 나오지 않았고요. 또 윤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 여부를 두고 대통령실과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고 오늘 이렇게 비서실장이 전격 사퇴하기도 하는 것처럼 윤 대통령의 의중이 이제 이준석 대표의 뭔가 사퇴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윤심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이제 윤 대통령은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분명히 이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못을 받긴 했습니다만 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 오늘 뭐 박상민 당대표 비서실장 사퇴하는 거라든지 최근에 어떤 그 일련의 행보를 보면 결국 뭐 윤심은 사실상 이준석 대표의 사퇴에 방점이 그 찍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앞서 제가 이제 이 코너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제 한번 전언을 제가 이제 말씀드려준 적이 있는데 네. 어차피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이제 공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돼 있었는데 결국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지금 당 대표를 계속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다. 뭐 그런 얘기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갔었으면 아마 이런 사단이 안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당대표라는 자리를 아직 그 1년여 임기가 남아있고 더 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 그 지금까지 이제 쌓여있던 이 대표와 어떤 친윤계의 그 앙금이 쌓여서 결국 윤리위의 어떤 결과로 이제 귀결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뭐 이게 어떤 결과 나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 윤리위 기류가 상당히 심상치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그 김철근 대표 정무실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 관련자하고 만나서 뭐 이 그 성상남 의혹을 이제 무마하려고 시도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 지금 피의자로 지금 이제 신분이 지금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김철근 그 정무실장에게는 그 상당한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당 안팎에서는 이제 이 김철근 대표한테는 당원권 정지, 김철근 대표한테는 이제 탈당 권유 같은 이제 상당히 강한 그런 이제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고 네. 이 대표에게는 당원권 정지 뭐 이런 그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봐야겠죠. 알 수 없죠. 근데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위의 어떤 분위기가 상당히 심상치 않다. 그거는 좀 확실해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대표가 오늘 새벽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또 의미심장한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게 뭐 있냐? 모두 달리면 되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라고 적었다고 하는데 자 앞으로 국민의힘 안에 당내 갈등이 더 격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제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 있어요. 네. 진짜로. 그런데 본인은 이 대표는 그런 뭐 이제 혁신의 방향으로 가자 뭐 이런 의미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꼭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 혁신이 되는 건가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이 이제 상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그 새로운 당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상당히 강력한 반발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해석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향후 그 윤리위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당대회 2달 정도 이제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강병훈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오늘은 박용진 의원이 공식 출마
회견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강병원 의원 처음으로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고 오늘 박용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대명이라는 체념, 그걸 박용진이라는 가슴 뛰는 기대감으로 바꾸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이어서 우리 당심, 민심이 바라는 건 완전 달라진 민주당이 되란 것 아니겠느냐며 이전 민주당과 다르게 생각하고 말해오고 행동해온 사람이 혁신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재선의 강훈식 의원도 출마 선언을 예고했고 박주민 의원도 이제 곧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친문 핵심 인사들도 지금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97 주자들에게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97 세대들의 잇따른 출마 선언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대단히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네. 재선에 이제 강훈식 의원이 오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함에 따라서 이제 강병원 의원, 박용진 의원 등 97그룹 이제 3명이 출사표를 이제 던진 셈인데요. 이른바 97그룹 가운데서 양강 양박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이렇게 네. 4명인데요. 이들 가운데 이제 박주민 의원을 제외한 3명이 이제 당권하게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양강 양박 의원들은 최근 이제 86그룹 대표주자 중 하나로 꼽히는 이인영 의원과 이제 조찬회동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세대 교체를 위한 97그룹의 당권 도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인영 의원이 이 자리에서 세대 교체론이 사그러지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역할을 해줘야 된다. 출마를 선언하는 게 당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그 출마를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박지민 의원을 제외하고는 이제 상당히 이게 호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런 97그룹들의 이제 출마가 이제 상당히 그 이재명 의원은 사실상 뭐 지금 전당대회 출마를 이제 굳힌 것으로 보이고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네. 이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당내 파다한데 97그룹이 이제 여기서 얼마나 이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싱겁게 끝나느냐 아니면 상당히 이제 손에 땀을 쥐는 승부가 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30대인 이준석 그 당 대표가 그 대표가 되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의 어떤 좀 노쇠한 이미지 그리고 기득권 그 층을 대변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이제 쇄신하면서 네. 결국은 이제 대선은 물론이고 이제 지방선거까지 2연승을 거두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 97그룹들이 이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네. 이 전당대회에서 상당한 그 선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재명 의원을 꺾고 누군가가 당선이 됐다면 예.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상당한 그 바람을 일으키면서 예. 새롭게 태어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대명 이런 얘기를 이제 자주 듣게 되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97그룹 어떻게 이번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자기 자리매김을 하게 될지 좀 기대를 갖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이동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